시작하면 돌리나? 수작은 미리 돌려. 아, 돌렸어? 여기 그 인사팀 부회장님이 여러분들과 작업을 있었는데 그게 이거보다 그냥 여기다 그냥 둬도 되는 거예요? 아니, 괜찮아요. 오늘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 최대 유통 롯데 유통군 총괄 대표를 김상현 부회장님 모시고 간단하게 내용을 소개해드리면 미국의 아이비리그 대학인데요. 펜실베니아 대학에서 정치 공대학을 마치시고 1986년에서 2015년까지 P&G에 근무하셨습니다. P&G가 세계적으로 마케팅이 유명해서 전 세계에서 많이 공부하는 기업인데요. 일본 P&G 마케팅 디렉터, 미국 뷰티케어 사업 대표, 한국 P&G 대표이사, 동남아시아 신흥시장 총괄 대표, P&G 그룹 뷰티 TG 사업 부사장 미국을 역임하셨습니다. 그 이후에 2016년에서 18년까지 홈플러스 대표이사 부회장을 지내셨고요. 2018년에서 21년에는 DFI 리테일 그룹의 HND CEO 겸 싱가포르 DFI 리테일 법인장을 지내셨습니다.
지금은 말씀드렸다시피 롯데 이성분 총괄 대표 겸 부회장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오늘 바쁘신 시간에 와주신 김상현 부회장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소개만 부탁드리고요. 일단 이제 이제 소개돼서 참 많은 설레네요. 오랜만에 다시 대학교 캠퍼스 온다는 것은 저한테는 굉장히 수업도 많이 나오고 해서 좋은 기억이 있습니다. 우선 제 소개부터 좀 더 해드리면은 제 한국 인사연구 제가 사실 초등학교 4학년 때 인태하고 미국 가서 쭉 학부를 미국에서 왔기 때문에 영어 이론 쌤입니다. 실사에서도 편하게 인사연구 부회장님 아니면은 개인의 쌤이라고 돈이 많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나중에 저와 같이 질문할 때 그냥 쌤이라고 들어주십니다. 말씀드리면 저는 10살 때 이제 부모님이 이제 교육에 관심 많으셔가지고 미국에 가서 학교를 끝마치고요. 그리고 이제 85년도에는 이제 월스트리트 JP 모르겐이라는 은행에 한 2년 동안 월달에 근무하다가 이제 적성에 맞지 않는 것 같아가지고 미국 P&G에 조인했어요. 미국 P&G에서 마케팅에서 시작해가지고 3년 뒤에 마침 그때 89년도에 한국 P&G JD로 한국 소리 뜬다고 되어 있어가지고 그때 마케팅을 담당하러 와서 여러분들이 잘 아셨던 것은 안 나왔어요. 위스퍼라는 상품을 출시하고 그외에 팬티, 미랄사스, 패브릭 한 가지 상품들을 담당하면서 마케팅하고 그다음 일본에 가서도 이번 또 이제 펜퍼사이트 기업이 사업도 이제 통과하고 그다음에 이제 나이 36에 다시 미국에 들어가서 P&G에서 13년 근무 만에 사장으로 이제 선임돼서 미국 P&G 그 뷰티 사업 사장 선임되는데 참 어려웠습니다. 빠른 나이에 사장이 되다 보니까 조직적으로 참 어려운 일도 많았고 많이 배우고 성숙할 그런 기간이었는데 그걸 통해서 4년 후에 다시 이제 한국에 나와서 한국 P&G 총괄 대표 사장을 돼서 아마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SK2라는 화장품을 기획하고 런칭했어요. 그 외에도 다른 것들도 했지만 질레트하고 여러 가지 했습니다. 그리고서 다시 또 싱가포르에 가서 싱가포르에서 동남아시아뿐만 아니라 30개 되는 emerging market이라고 선진 후진 국가들 이런 emerging market에 대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총괄 대표하면서 방글라데시든 스리랑카, 당연히 이제 아시안 나라들 다 관여하면서 좀 관리하고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서 미국 뷰티 사업, 신규 사업 개발하다가 30년 만에 P&G의 커리어 인생을 끝내고 한국 홈플러스가 이제 거기 이제 처음으로 이제 MBK라는 사모펀드가 있었을 때 처음 대표이사로 발탁돼서 거기서 3년 이제 홈플러스에 들다가 그다음에 또다시 싱가포르에 가서 100년이 넘는 EFI라는 아마 여러분들한테 생소하겠지만 중국부터 동남아시아까지 쭉 있는 회사의 헬스 앤 뷰티 사업, 우리나라의 올리비영 같은 거죠.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슈퍼마켓 여러 가지 세븐일레븐 이런 데를 총괄하면서 한 3, 4년 지내다가 금년 2월달에 롯데그룹에서 롯데유통의 이제 부회장으로 선임됐습니다. 제 개인적인 상황을 본다면 제 와이프하고 애가 있는데 제 와이프 여기 2대 교육공학과 졸업생이세요. 그뿐 아니라 싱가포르에 있을 때는 싱가포르 동문회 회장하고 또 아시아 총괄 지부장을 했기 때문에 사실 저희 이대하고 연관도 많고 이렇게 다시 이대 오니까 반갑기도 하고 마음 많이 설레네요. 그 외에 이제 여러 가지 사회 공헌 활동을 했지만 그중에서 한 가지 있다면은 제 막내 아들이 윌리엄스 신분은 중국분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한 5년 전에 저희 와이프하고 저하고 미국의 저희 오교인 유니버시티 펜실베니아 이천 대학교와 거기에 있는 병원, 아동병원 같이 제 가족 재단을 설립했습니다. 지금은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질문에 대해서 유전자 조사, 연구 이런 거를 지원하면서 조금이라도 그 증후군에 대해서 좀 더 알려고 노력하고 있는
두 가지 같아요. 하나는 좀 롯데 리테일, 롯데 유통에 대해서 좀 소개해드리고, 그리고 제가 이번 2월달에 와서 뭘 하고 있는지 좀 설명드리고, 그다음에 두 번째 토픽은 제가 사실 싱가포르 한 2, 3년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싱가포르에 2대 국문회 모임이 한 100명이 넘습니다. 한 150명, 130명 들어갔습니다. 거기에 이제 국문회 분들이 저한테 커리어 상담을 했어요. 그래서 커리어를 계속 발전시키려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래서 그때 제가 이제 간단하게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했는데 그래도 반응도 좋았고 여러 가지 좀 좋은 대화를 나눴기 때문에 그것을 좀 더 여러분들에게 맞춰서 다시 좀 준비해봤습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 의견 많이 듣고 여러분들의 생각이 어떠신지를 좀 듣습니다. 롯데 리테일에서 잠깐 소개해드릴게요. 롯데 유통부는 11개 계열사, 그러니까 롯데 리테일 안에 11개 회사가 있고 16,000개 넘는 저희가 점포 매력을 갖고 있고요. 44,000명이 넘는 임직원들이 근무하고 있고 작년에는 총 매출이 약 45조 원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당연히 우리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대한민국은 제일 큰 유통기업이고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롯데백화점, 쇼핑몰, 아울렛뿐만 아니라 롯데마트, 롯데슈퍼, 이커머스하고 있는 롯데온, 그 외에 롯데하이마트, 롯데 TV 홈쇼핑, 그리고 이제 그 외에 이제 저희가 갖고 있는데 이제 세븐일레븐, 롯데 DFR 그리고 롯데 멤버스하고 멤버십 프로그램 있고요. 그 외에 패션사들 같은 사만스, 터졌다, 그리고 유니클로 등등의 11개 회사가 롯데 유통부를 만들고 있습니다. 저희 롯데 리테일은 제가 2월달부터 아주 혁신적인 변화를 좀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 변화의 제일 큰 비전은 바로 우리 롯데 리테일은 우리나라 고객분들의 쇼핑 1번지가 되어야 되겠다. 다시 한번 첫 번째 생각하는 목표지가 되어야 되겠다. 그런 의미로서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혁신적인 측면은 한 4가지 분야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조직 문화 경영, 그래서 더 많은 좋은 역량들을 발굴하고 그리고 일하는 방식을 바꾸고 그리고 또한 당연히 저희가 일하는 문화가 더욱더 건전하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설계하고 있죠. 비즈니스 측면에서는 다시 한번 기본, 그러니까 고객님들이 쇼핑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저희 고객인데 여러분들이 오셔서 우리 백화점을 가시든 마트를 가시든 하이마트 가서 어딜 가시든 온라인 쇼핑하실 때 더욱더 쾌적하고 즐겁고 원하는 그런 쇼핑을 만들기 위하여 근본적인 실력 개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화점 같은 경우에는 근본적으로 여기 소금동 같은 곳이지만 상당히 많은 변화가 있고요. 롯데마트는 여러 가지 변화가 추가하고 있고요. 더 나아가서 이제 포트폴리오라는 건 사업부 전체를 볼 때 당연히 저희가 5년, 10년, 20년을 바라볼 때 과연 우리 롯데는 어떤 변화를 추구해야 되냐. 그 중에 제가 이한 3주 전에 굉장히 큰 저희 회사가 큰 결정을 했는데 내년 다음 한 10년 동안 약 한 1조 원을 투자해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최대의 이커머스 플랫폼을 도입 겁니다. 간단히 좀 소개해 드릴게요. 오카드란에서는 세계에서 제일 큰 영국과 기반의 이커머스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었고요. 지금 세계 한 12개의 최대 리테일과 같이 이런 AI를 운영하는 로보틱 시스템을 운영해가지고 이커머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세계에서 최대의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고 이 시스템을 저희 롯데가 한국에서 단독 파트너로서 2025년부터는 그로스쇼 여러분들의 롯데 마트에서 저희가 모든 상품들이 이 플랫폼을 통해서 그래서 저희가 고객에게 다가갑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기대가 되죠. 그래서 이제 보면은 이것이 최고의 항상 보면은 최고의 고객 경험, 체험 만족도 스코어가 나오고 이를 정확하게 고객이 원하는 시간을 되게 정확하게 원하는 상품들을 제공해 주는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저희도 무엇보다도 제일 중요한 것은 고객의 만족도를 높이는데 상당히 큰 변화를 이룰 거라고 생각하고 좀 열심히 준비 중입니다. 그 외에도 저희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에서도 동남아시아 같은 경우는 저희가 많은 투자하고 있는데요. 내년 여름에는 베트남 하노이에서 최고급 쇼핑몰, 롯데 서비스 브랜드, 롯데 서비스 아파트, 그리고 빌딩 같이 복합 단지가 내년 여름에 또 오픈합니다. 그래서 제가 중장기적으로 볼 때는 지속적으로 이렇게 고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여러 가지 변화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대별적인 우리 사업들을 보면은 롯데 백화점 같은 경우는 당연히 우리나라 넘버원 백화점으로서 지속적으로 고객 경찰 더 나은, 더 체험이 더 만족을 줄 수 있는 그런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주는 거고요. 요새는 백화점들이나 쇼핑몰들이 그냥 여러분들한테 쇼핑만 제공해 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시간을 더욱더 어떻게 더 즐겁게 더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드는 것이 제 목표입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저희 의왕시에 있는 한일라 같은 경우 보면 쇼핑몰보다는 와서 즐겁게 하루를 보낼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 수 있죠. 방금 소개해드린 롯데마트, 롯데슈퍼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런 푸드 이노베이션 센터 같은 혁신센터, 마스터 셰프 출신의 그 셰프와 그리고 한 7명의 요리사 자격증을 가진 분들이 모여서 매일매일 같은 새로운 레시피를 개발하시고 그리고 이제 푸드 테이스트면서 저도 그때는 좀 많이 와가지고 게스트 여러분들에게 요리하다라는 이런 상품을 통해서 더욱더 맛있는 상품들을 개발하고 있고요. 또 버틀버크라고 해가지고 우리나라의 최대 규모의 와인 리커 그런 그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저 잠실에 있는 우리 제타백스 버틀버크에 가보시면은 거의 80개 넘는 탭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와인 테이스팅은 아주 저렴하게 가성비 있게 즐길 수 있습니다. 그 외에 당연히 롯데 홈쇼핑 아마 멜리분들 다들 아시죠? 아시나요? 네, 우리나라 지금 비밀리티 있는 본부이죠. 그래서 멜리분 같은 이런 새로운 IP를 개발해가지고 고객에게 신분당을 제공해드리고 또 저희 스튜디오를 운영해가지고 라이브 스튜디오 통해서 그 사람이 이제 라이브 이커머스 제공해서 홈쇼핑 지속적인 많은 변화가 있고요. 하이마트 같은 경우도 예전에 그냥 가전제품만 판매하고 있는데 이제는 더욱더 좋은 체험, 체험 공간들을 만들고 또 왜 세븐일레븐 같은 경우는 분야에 미니스톱이라는 다른 편의점을 인수해서 이제는 세계에서 일본 다음으로 최대 큰 14,000 점포가 넘는 그런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더욱더 가성비 좋고 더 훌륭한 상품을 개발하고 있는 중입니다. 당연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 세계에서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커머스 개발되고 또 디지털 사업에서 상당히 모든 최대 어드밴스한 그런 나라 중 하나입니다. 이제는 저는 사실 온라인과 오프라인 얘기하면 노라인이라고 봅니다. 별로 여러분들하고 생각 안 하실 거예요. 본인의 이제 집이나 방에 있을 때는 그냥 모바일로 그냥 주문하시고 또 바깥에 나갈 이유가 있으면 편의점을 들리다든지 마트 가든지 백화점 가든지 그때마다 다시 여러분들 취향에 맞게 쇼핑을 하시기 때문에 온라인 같은 경우에 저희가 더욱더 전문성이 있는 또 롯데 같은 경우에 여러 가지 패션이라든지 뷰티 이런 데 전문성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걸 전문적으로 하면 원앤더 뷰티라든지 스킬을 구입하는 원앤더 패션이라는 그런 그 사이트라서 더욱더 전문성이 있는 그런 모드를 개발하고 있고 저희 롯데 멤버십 프로그램은 4,200만 명의 데이터 멤버십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더욱더 여러분들의 니즈와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그런 상품들을 개발하고 더욱더 마케팅에서 구도화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저희가 유니크로 또 롯데 GFR이라고 하는 글로벌 패션 리테일입니다. 여러 가지 브랜드를 보유하면서 여러 몰에서 쇼핑센터에서 패션을 제공하고 있고요. 또 SK라고 해가지고 마이쉘이라든지 저희 에사카마토 카라타 같은 팬티백 브랜드들이 여러분들에게 더 좋은 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걸 다 통해서 저희가 원하는 것은 제가 원하는 것은 다시 롯데 유통이 거기에 첫 번째 쇼핑 목적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희 혁신의 핵심은 5가지 가지 영어로 많이 파스라고 하는데요. 여러분들께 우리 고객께 약속을 드리는 겁니다.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것은
쇼핑을 생각할 때, 우리 고객님들이 쇼핑을 생각할 때, 어디보다 제일 처음에 떠오르게 하는 것은 우리 쇼핑이 돼야 되겠다. 두 번째는 저희가 고객에게 최고의 가치와 최상의 품질의 상품을 제공해 드리는 겁니다.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처음부터 끝까지 고객에게 즐거움과 만족도를 제공해 드리는 거고, 네 번째는 우리 직원들이 고객님들에게 최대의 서비스를 제공해 줄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해 드리는 거고, 마지막으로 당연히 ESG 차원에서도 또 대기업이니까 더욱더 우리가 친환경적이고 되고 사회적으로 선하게 운영하는 것이 저희 목표입니다. 이 5가지 가진 욕심을 저희의 약속을 통해,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사업도 보신 것처럼 변화를 통해서 다시 롯데는 우리 고객님들의 첫 번째 쇼핑 목적지 되는 것이 저희의 기대라고 얘기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는 오늘 이제 제가 렉처의 광고에 말씀했고요. 지금부터 좀 더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말씀을 합니다. 첫 번째 오늘 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여러분들 이사님들을 볼 때 여러분들이 꼭 회사를 목표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어떤 커리어를 지금 생각했던 여러분들이 커리어를 생각했을 때 과연 어떤 형식으로 개발해 나가고 지금 어떤 준비를 해야 하지만 성공적으로 그런 커리어를 이룰 수 있을까에 좀 간단히 같이 얘기 나눌까 합니다. 그래서 오늘 드릴 말씀은 성공적인 커리어의 정의는 과연 무엇일까, 그리고 퍼스널 브랜드를 개발하려면 과연 나의 퍼스널 브랜드를 개발하려면 무엇이 필요하고 어떤 형식으로 개발해야 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퍼스널 브랜드를 확립하기 위해서 효과적인 소통 방법은 무엇일까에 대해서 잠시 얘기를 나눌까 합니다. 첫 번째, 제가 한번 여러분께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성공이라는 건 무엇일까요? 성공이라고 얘기하면 무엇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일단 긍정적이게 좀 가능하지. 긍정적인 게. 네. 알겠습니다. 여기 이런 거 다른 거 보여도 그냥 빨리 대답해주니까. 네. 이렇게 또 이렇게 빨리 대답해 주시면 용기를 대답해 주시면 선물이 있습니다. 네. 또 다른 거는 선물 받으면 바로 또 나오고. 예. 네네. 원하는 일을 행복하게 하는 사람을 도와주세요. 여기 다른 사람. 예. 가끔요. 사실 틀린 답이 없죠. 그러니까 누구든지 용기를 내서 답변하면 이렇게 또 선물이 갑니다. 네. 뒤로 갈 뻔했어요. 네. 또 한 명 더 알려주고 우리 갑자기 많이 나왔어요. 네. 여기부터 볼까요? 네. 원하는 거 하고 긍정적이게 되겠다. 네. 이것도 다른 말 하고 있어요. 이제 벨리곰 아시죠? 벨리곰 이게 대단한 게요. 저희 유튜브에 60만 명이 넘는 팬들 돌려오고 저랑 훨씬 많아요. 네. 한 9분 있네. 여기 한번 더. 그걸 마지막까지 나올게요. 원하는 거 하면서도, 네. 지도자한테 인정을 받으니까 그 이쪽으로 했고. 네. 본인의 삶을 스스로 컨트롤할 수 있는 거네. 자, 이거 중요한 거. 네, 여기서 다시. 이쪽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다 정답이죠? 다. 성공이라는 건 사실, 본인이 나름대로 생각하기 나름이겠죠. 중요한 건 자신만의 성공의 의미를 찾는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 남이 설정해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성공이 무엇인가 설정하는 거죠. 그렇죠? 어떤 분들한테 꼭 1등하는 게 성공이라고 볼 수 있고, 어떤 분들은 경기에 나갔을 때 내가 참여할 수 있는 1등이 되는 수 있고, 어떤 분은 성공이 남을 도와주고 그 사람이 좋은 결과에서 1등이 되는 거죠. 다 다른 것이고, 또 다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신이 원하는 거 얻기 위해서 필요한 노력과 가장 다양한 경험을 찾아가고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냥 뒷짐지고 그냥 지켜보는 게 아니라 무조건 해보고. 사실 항상 보면 저도 거의 이제 85년부터 일하기 시작했으니까 여태까지 보면은 사실 배우는 과정은
제가 더 실패하고 넘어졌을 때 더 많이 배운 것 같아요. 네, 그걸 통해서 더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듭니다. 항상 도전하고 추진하고 이런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떤 기회든지 자신의 것을 만드는 거겠죠. 내일은 이런 기회가 오면 여러분이 무엇을 배워갈까. 사실 오늘도 저도 이렇게 여러분과 같이 대화를 나누면서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반응하냐가 저한테 또 많이 도움이 돼서 또 다음에 제 직원들이나 또 다른 데 가서 이런 걸 공유할 때 이런 걸 더 잘해야 되겠다는 걸 또 배울 수 있는 그런 기회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personal brand equity는 무엇일까요? personal brand equity. personal brand equity라고는 무엇일까요? 영어로 해주면 조금 근데 뭐 자기 브랜드죠. 그래서 상품도 브랜드인데 그러면 상품은 당연히 물건이 갖고 있는 그 브랜드고 저 같은 경우는 마케팅은 캔도 해소해주는 걸 뭐 캔티는 하나의 브랜드고 SK프는 나가는 브랜드고 SK프라는 브랜드는 다른 회사입니다. 다른 이미지를 갖고 있는 거고 그렇다면 제가 본인의 브랜드를 찾자고 하는 무엇일까요? 퍼스널 브랜드. 네, 뒤에 있는 거. 자신이 잘하는 걸 찾아서 내가 필요한 게 맞는 자신이 잘하는 걸 찾아서 그 다음에 출발하는 상관 아니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또 다른 분들도. 네. 남들과 차별화된 다른 신나의 스토리를 만드는 예, 본인만의 스토리 만드는 것. 성벌 만들었죠. 하나의 기억이겠다. 예. 그리고 다른 게 나오네. 예. 알겠습니다. 우리 하이마트에서 나온 폴더블 키보드입니다. 맞으세요? 또 한 분 더. 네, 저도요. 네. 잘하는 분들한테 그게 모이는 다시 한 번요. 잘하는 분들한테 그게 따라오는 고개 잘하는 것을 고개 따라오고. 네, 감사합니다. 좀 어렵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리고 퍼스널 브랜드라는 거는 내가 생각하는 나, 그렇죠? 내 이미지가 무엇일까? 내가 생각하는 나가 있죠. 또 타인이 생각하는 나, 다른 사람들 친구나 옆에 있는 분들이 생각하는 나가 있을 거고 마지막으로 내가 남들에게 비춰주고 싶은 나, 이게 퍼스널 브랜드겠죠. 저는 매일 아침 회사에 출근하는 쇼파임이라고요. 뭐 내가 저 직원들한테 일부러 쇼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래도 유통문 총괄 대표 리더로서 제가 어떻게 나타나냐에 따라서 직원들이 좀 많이 그날에 좀 느낌이 있겠죠. 그렇죠? 제가 긍정적이고 좀 자신 있게 보이면 우리 회사가 잘 되고 있구나라고 생각해 보고 제가 출려서 이러고 옷도 나중에 그렇고 그러면은 그거 보고 그러면 또 회사가 문제가 있구나. 그래서 아무 상관없는 거라도 제가 어떻게 나타나냐에 따라서 제 이미지에 따라서 직원들이 생각이 좀 달라질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생각하면 내 브랜드는 무엇일까? 실제로 나의 브랜드. 당연히 뭐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갖고 싶은 가치가 있고 사실 어떻게 보면 자기 브랜드는 제가 제일 잘하고 좋아하고 내 자신이 내가 좋은 점은 남한테 효과적으로 나타나는 게 내 브랜드가 되겠죠. 그래서 왜 이게 커리어하고 상관이 있을까? 왜 상관이 있을까요? 생각해 보겠어요. 이분 나올까요? 그래서 그 퍼스널 브랜드를 어떻게 개발하냐? 그래서 그냥 무조건 저거로 여러분께 퍼스널 브랜드 개발하세요 그러면 그건 무슨 얘기예요? 퍼스널 브랜드 뭘 하란 말입니까? 이게 상품 개발하듯이 상품을 개발할 때는 예를 들어 가서 소비자 조사를 하고 그 소비자 조사에 따라서 어떤 차별점들이 중요하고 그 차별점이 어떤 경쟁력이 있는지 조사하고 그거에 맞춰서 상품을 개발하고 그걸 또 예쁜 패키징에 집어넣고 그렇게 있어요. 그래서 그렇다면 사람은 어떤 형식으로 그런 브랜드를 개발할까를 하기 위해서 사실 PRE, 이게 먹는 파이가 아닙니다. PRE라는 모델을 개발했어요. 네. 그 PRE라는 모델에 대해서 오늘 다 설명해 드릴까 합니다. 또
브랜드를 개발해야 되고 그 개발하는 모델이 PI라는 게 있습니다. P는 퍼포먼스예요. 네. P라는 것은 결국 그 여러분의 노력의 결실. 그렇죠? 예를 들어 상품이 얼만큼 상품의 그 고객한테 주는 베네핏이 있다. 그렇죠? 마찬가지로 가라서 이 사람은 전반적인 어떤 결과를 낼 수 있는 사람이라는 퍼포먼스가 있어야 되겠죠. I는 쉽게 이미지입니다. 즉 다른 사람한테 내가 어떻게 보이고 또 어떤 평판을 갖고 있는지. E는 엑스포저예요. 그렇죠? 내가 아무리 좋은 결과를 내고 내가 좋은 이미지가 있더라도 아무도 모르면은 뭐 아무 상관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PR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그래서 퍼포먼스는 즉 여러분들이 가져가는 역량과 스킬, 그 결과점, 그 팀워크가 될 수 있고 또 계속해서 발전하는 모습이 보일 수 있는 거고 네. 어쨌거나 내가 하는 분야에 대해서 내가 어떤 결과를 갖고 있을 수 있냐 네. 이제 오랫동안 여러분들 대학교생이 좀 달라졌겠지만 그동안에는 오늘도 수능이 있는 날인데 보면 그냥 다 점수로 보게 됐죠. 그렇죠? 퍼포먼스 별로 점수야. 몇 등이야. 근데 이제 사회에 나오게 되면 사실 그런 거가 좀 없어지는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그걸 평가하지 않는데 결국 내가 지금 담당하고 있는 프로젝트라든지 아니면 나의 목표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아요. 아니면 내가 어떤 식으로 팀에 동원을 하고 있다든지 이런 것들이 측정이겠죠. 그렇죠? 이게 뭐 회사에서 일하던 음악을 하시는 분은 그 뭐 음악의 콩쿠르에 나가던 뭐 하시던 여튼 중요한 건 어떤 결과를 만드냐. 근데 사실 똑같은 결과를 가진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을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퍼포먼스만 갖고만은 사실 부족할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가져가야 될 게 이미지예요. 이미지는 크게 나누면 남들이 나를 갖고 있을 때 내 평판 아니면 영어로 얘기하면 레퓨테이션이죠. 여러분들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나를 갖고 생각하냐. 내 이름을 들을 때. 먼저 월컵이 시작하는데 딱 우리가 손흥민 그러면 딱 생각나는 게 있죠. 네, 그거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실적과 그리고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이미지겠죠. 그렇죠? 평판이 될 수 있고 또 바로 그 내 스타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평판 같은 건 뭐 신뢰도라든지 이런 이성적인 면이 있고 또한 내 자체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그렇죠? 그래서 스타일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내 이미지가 성립되는 거고 그 다음 마지막에 이제 말씀드렸던 이입니다. 엑스포저. 엑스포저는 어떻게 보면 이게 동시대야 되겠죠. 내가 어떻게 다른 사람들 인지가 되고 또 다른 사람 나를 어떻게 아냐. 그래서 보면은 광범위한 네트워킹, 그러면 네트워킹도 해야 되고 또 멘토, 또 우리 선배들도 좋은 훈련이 많은데 선배들, 또 아니면 후배들 그 같이도 같이 커넥트해서 나에 대해서 더 많이 알려야 될 것이고 그리고 적극적으로 제가 원하는 분야에 참여해서 본인의 인지도를 올려주는 되겠죠. 그렇다면 퍼스널 브랜드를 만들기 위해서 이 세 가지 지금 팩터가 있다고 그러니까 이 세 가지 팩터가 어떻게 적용되는지 한번 얘기해 볼까요? 퍼포먼스는 꼭 필요하죠. 그렇죠? 퍼포먼스 없이 그냥 이미지만 갖고 있으면은 그거는 사람이 별로 신뢰가 안 생기겠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회사라면은 나랑 꼽을 때 항상 또 인터뷰 할 그런 게 있잖아요. 무엇을 하셨습니까? 네, 학교에서 뭐 하셨어요? 아니면은 동력상으로는 전 회사에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다 퍼포먼스겠죠. 그래서 퍼포먼스 있는데 그거 갖고 충분치 않아요. 당연히 퍼포먼스 있어야 됩니다. 뭐 여러분이 더 쉽게 생각하려면은 뭐 백화점이나 마트나 아니면 온라인에서 상품을 고를 때 상품의 기능을 먼저 보시겠죠. 이거 하면은 머리가 더 건강해진다. 근데 그 건강함을 약속하는 브랜드가 얼마나 많잖아요. 아니면 이거 쓰면은 머리가 아파진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헤어로스 상품을 많이 하는데 그래서 그 상품을 하도 많은데 그것만 갖고서는 결정 안 하시겠죠.
두 번째 그렇다면 이미지가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상품이라면 얼마큼 그 혜택이 분명히 약속된 혜택을 제공하지만은 그 외에 이 패키징 예쁘네 라든지 예를 들어 저희가 이번에 요리하다라는 상품을 개발하면서 다시 한번 저는 알고 있었던 거지만 다시 한번 좀 재미있는 인사이트가 있어요. 똑같은 품질의 상품을 패키징 A, B, C의 차이에 나왔을 때 답이 똑같이 나오나요? 다르게 나오나요? 다르게 나오죠. 안에 있는 건 똑같은데 다시 심지어 맛도 똑같은 것을 패키징 디자인 받을 때 사람의 생각은 다릅니다. 그만큼 이미지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게 멀리서 봤을 때 첫 번째 진지의 순간이죠. 그래서 이미지냐 아니냐 이제 엑스포즈 얘기하는 거지만 가까이서 봤을 때 나랑 연결이 되는 상품이다. 아니면 이건 좀 솔직히 좀 나랑 맞지 않는 것 같다. 네. 그래서 이미지와 엑스포저가 사실 퍼스널 브랜드 개발하는 꼭 필요한 요소들입니다. 우리 어른들께서는 보통 공부만 잘하면 돼 라고 말씀하시는데 공부만 잘해도 제가 아니지요. 공부는 잘해야 되겠지만 그 외에 좀 가져가야 될 요소들이 무엇일까를 꼭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P 플러스 I 플러스 즉 PI가 다 갖춰져야지만 본인의 퍼스널 브랜드가 이렇게 얘기하면 형성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퍼포먼스 없이 이미지와 엑스포즈가 갖고 있으면 우리가 뭐라고 해요? 그냥 막말로 영양과 아니면 순간 결과 없이 이미지만 갖고 있으면 뭐라고 해요? 가짜. 그래서 그냥 이미지만 주면 가짜네. 그러니까 이건 당연히 있어야 됩니다. 이거 없이 그냥 이미지만 자꾸 노력해보면은 당연히 시대가 경쟁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다 갖춰져야 되는 거고 지속적으로 이 세 가지 PI 요소를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발전해 나가시고 또한 본인이 발굴해야 돼요. 그래서 본인 것을 만들어야 되지만 이 세 가지 측면 그래서 지금 보실 때 어떻게 보면 내가 어떤 부분에 강하고 어떤 분야에서 노력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더 오늘 좀 재미있는 간단한 숙제를 드리자면요. 여러분들 친구분 아니면 가족분 아니면 심지어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선배라든지 한테 가서 본인에 대해서 세 가지 단어를 나를 생각할 때 생각나는 단어 세 가지 골라보라고 하시고 그걸 한 너다 선생님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똑같은 거의 일치되는 단어가 나오거나 아니면 완전히 다른 단어가 나오면 무슨 뜻일까요? 일치된 단어가 나오면 좋은 겁니까? 아니면 난 별로 좀 간단하고 지루한 사람인가? 라고 생각해요. 좋을까? 왜 좋을까요? 생각해요. 그렇죠. 뭐지? 먹는다구나. 시리얼 먹어 하나 드리겠습니다. 맞아요. 근데 일치된다는 좋은 거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볼 때, 많은 사람이 똑같이 나 공감한다는 건 굉장히 좋은 거죠. 많이 분산되어 있다면 나는 상당히 사람들이 생각할 때마다, 그럼 어떻게 보면 좀 신뢰가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간단히 오늘 말씀드리면, 자, 내가 이제 퍼스널 브랜드가 성립되기 시작하고, 이제 우리 오늘 땡이 와가지고 PI라는 걸 얘기해서 이런 걸 하면 되겠다는데 내가 또 열심히 잘하더라도 그게 소통이 안 되면은 별로 의미가 없겠죠. 그러면 그 퍼스널 브랜드를 어떤 방식으로 여러분들은 소통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요새는 SNS 많이 하시고 페이스북이나 이런 거 많이 하시잖아요. 그 외에 그냥 근본적으로 생각하면 여러분들에 대한 내 차별점, 나에 대해서 사람들이 알리는 어떤 형식으로 알려주시면 될까요?
중요한 것은 내가 갖고 있는 장점 중에서 무엇을 강조할 것을 갖춰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 가지 분산해서 얘기하면 사람들이 본인에 대해서 좀 기억하기 힘들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럼 나에 대한 브랜드에 대해서 나는 과연 무엇을 제일 강조하고 항상 내 남들한테 내가 아피할 때 무엇을 나에 대해서 무엇을 얘기하는 게 좋을까? 제가 예전에 신입사원 때도 젊었을 때 신입사원 면접 많이 보면은 아니면 이제 이력서를 한 거의 한 몇 페이지씩 써내요. 기억할 수 없죠. 무엇이 중요한지 모르겠죠. 중요한 건 오히려 한 두세 가지. 내가 남들과 다른 점, 내가 진짜 내세우고 내가 내 자신을 좋아하는 점들을 먼저 강조하는 거겠죠. 그 다음에는 이제 당연히 이런 강점을 누구한테 인지시키는 게 중요한 줄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그 타겟팅을 설정하시고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설정된 액티비티들을 요소를 어떤 방식으로 소통하는 게 좋을까. 사람마다 다르겠죠. 어떤 경우에는 SNS가 편할 수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직접 만나서 네트워킹하는 것이 중요하겠고 또 어떤 경우에는 간접적으로 다른 분을 통해서 선배를 통해서 선배의 도움을 받는다든지 해서 소통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언제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항상 일관적으로 나의 브랜드를 계속해서 강조하는 게 본인의 브랜드 에퀴티를 키우는 데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사실 이제 내 브랜드 에퀴티, 나는 어떤 사람인가를 개발하는데 나는 이런 사람이 되겠다고 설정하신 다음에 설정하는데 내가 설정한 목표에 따라서 내 퍼포먼스가 정해지고 나는 이런 이미지를 갖고 싶고 그리고 나는 이런 사람들한테 내 자신에서 이미지를 올리고 싶은데 그 다음에 어떤 형식으로 소통을 해야 될까를 생각해 볼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소통할 때 제가 이제 그동안에 느끼는 거 보면 특히 우리 한국 사람 같은 경우는 좀 스타일이 조금 달라요. 우리 좀 정서, 우리나라 문화가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효과적인 것 같아서 오늘 한 두세 가지 예를 들어서 좀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는 의견을 제시할 때 우리나라 정서는 보통 직접적으로 얘기하는 것보다도 여기 오른쪽에 빨간색 정서는 복잡하게 간접적으로 얘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끝에 가서 보면은 무슨 얘기를 하는지 그리고 너무나 남의 그 영어로 설명 안 되는 위치라는 게 있죠. 눈치를 보면서 하니까 굉장히 좀 효과가 떨어진 것 같습니다. 저는 오히려 어떻게 보면 좀 미국에서 오랫동안 살아서 그런지 굉장히 있는 그대로 좀 직선적으로 얘기하는 편입니다. 그러다 보면 훨씬 더 효과가 있고 임팩트가 있어요. 두 번째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문제를 해결할 때 역시 우리 좀 간접적으로 대응하는 경우가 많고 직접적으로 돌파하는 것보다도 좀 수익력이 떨어진다고 그러죠. 그래서 보면은 어떨 때 보면은 예를 들어서 서로 자꾸 넘기는 경우가 많아요. 그보다도 책임을 지고 앞서서 신하는 경우가. 그래서 역시 좀 더 소통할 때 돌파하고 직접적으로 나서는 것도 생각합니다. 마지막은 좀 보기 힘든데 여기는 지금 얼굴이 찡그리고 있는데 안에도 찡그리고 있고 여기 그림은 스마일링 하고 있는데 다시 안에 찡그리고 있어요. 우리가 보통 그렇죠. 나쁜 상황일 때, 부정적인 상황일 때, 괜찮습니다. 괜찮지 않습니다. 제가 이제 옛날에 이제 오래간만에 이제 미국에서 학교 마치고 아까 한국 비행기 왔다 그랬잖아요. 한국 비행기 왔을 때 제가 배운 게 있어요. 누가 저한테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면 이건 실패다. 최선을 다하니까 나중에 야단치면 안 됩니다. 힘들다 그러면은 제가 오히려 안심하기 시작했어요. 힘들지만 아마 될 것이다. 근데 그렇게 하면 이게 사람이 계속해서 진짜 어떻게 상황이 돌아가는지 모르잖아요. 좋을 때 좋다고 그러고 싫을 때 싫다고 그러고 그게 더 투명한 형식으로 소통하는데 훨씬 더 본인의 이미지를 키우는 데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면 본인이 본인의 브랜드 이미지를 성립한 다음에도 계속해서 또 어떤 형식으로 어떻게 언제나
무슨 방식으로 소통하냐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일단 커뮤니케이션 할 때 여러분들이 소통하실 때 과연 나의 소통 방법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를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 같아요. 특히 우리가 젊었을 때는 회의가 나오고 저도 뭐 그걸 감이 있지만 무조건 얘기하는 때 그것보다도 상대방이 어떻게 받아들일까 그리고 내가 갖고 싶은 내 이미지 어떻게 맞을까를 생각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관계라고 직접적으로 커뮤니케이션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연습하시는 이렇게 여러 장에 교수님도 계시지만 이제 우리에서 아직도 학부에서는 논문을 제출할 때 페이지 수가 많을수록 아마 많은 노력을 했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사실 사회자원은 더 간결할수록 더 점수 많이 얻거든요. 제가 직원들한테 와서 처음 얘기하는 더 이상 100장짜리 이런 거 하지 마시고 한 2, 3페이지 할 수 있는 게 보지 못하고 기억도 못해요. 그래서 간결하게 남에게 그 임팩트를 주려면 간결하게 간단하게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는 개인차를 이해하기 위한 커뮤니케이션 할수록 노력해야 되는 겁니다. 여기에서 아까 처음 썼던 거는 잘 기억해요. 처음 나도 썼습니까? 5번째, 3번째, 4번째, 5번째 기억이 안 되거든요. 순서를 모르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사실 그렇게 용기 내서 본인이 더 스스로 취할 수 있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나의 생각을 자신감 있게 그리고 확고하게 전달하기. 그렇죠? 내 브랜드 이미지가 그게 자신 있지 않다면 결국 초점이 안 맞는 거죠. 그래서 내 브랜드가 이미지를 성립하고 있는데 그걸 자신 있게 소통 안 하게 되면 나에 대해서 차별점이 남에게 유지가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는 항상 자신 있게 인디아의 초등학교에 가보면은 우리나라는 아마 모르겠어요. 저는 어린애들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은 우리나라 선생님이 아마 질문하면은 대충 손을 안 들라고 해요. 네? 지적할 때까지. 인디아 초등학교에서는 선생님이 질문할 때 다 손을 들어요. 근데 그 중에서 어디나 마찬가지겠지만 거의 초등학교는 7, 80% 다 틀린다고 할거예요. 답을 몰라도 예를 들어서 딱 불렀을 때 답을 몰라. 그래서 왜 손 들었어요? 물어보면은 너무나 학생들이 많다 보니까 눈에 띄려면 우선 손을 들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나의 생각을 항상 자신 있게 남에게 보여서 처리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어떤 순간에도 유연할 때 배워나고 상대방의 얘기를 역시 경청하는. 중요한 것은 내가 무슨 얘기를 전달하는 것보다도 남이 무슨 얘기를 듣고 싶은지를 먼저 알고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어 다시 소통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야지만 남들이 호감이 가고 나와 연결성을 만들려고 해요. 근데 나는 내 얘기를 자꾸 하고 그게 본인 듣는 상태에서 나랑 아무 관계 없으면은 기억하는 거지 않겠죠.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께 프레젠테이션을 제일 처음에 얘기할 때 조금이라도 여러분들께 점수를 따르려고 저희 와이프가 2대 인문이라는 것도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저 사람도 뭐 얼마만큼 센스가 있겠구나. 그래서 2대 부분하고 전화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제 브랜드 에퀴티를 갖기 위해서 제 나름대로의 5가지 신념을 세웠습니다. 첫 번째는 모든 개인 관계를 중요히 생각해요. 그래서 오히려 회사에 있으면 시간이처럼 제일 지위도 올라가고 그렇지만 오히려 그럴수록 더 이렇게 가질 수 있는 대화라든지 관계를 항상 중요히 생각하고요. 거기에서 항상 뭘 묻어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지금 말씀드린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자. 좋은 건 좋은 거고, 싫은 건 싫은 거고, 맞은 건 맞고, 틀린 건 틀려. 그래야지 빠르게 신속하게 움직입니다. 세 번째는 약속을 쉽게 하지 않지만은 약속을 하면 절대적으로 지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제 입장에서 제일 중요하지 생각하는 건 또 큰 회사의 리더로서 신뢰거든요.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쌓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건 약속을 항상 남기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는 올바른 일을 올바르게 한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참그 올바른 일을 하지만은 또 우리나라가 또 우리나라 분들이 머리들이 많이 좋아가지고요. 항상 이렇게 좀 다르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재밌는 얘기 중에 하나가 제가 이제 P&G 있었을 때 그 위스퍼 여성 생리대 공장을 처음으로 한국에 세웠습니다. 근데 그 공장을 간단히 얘기하면 그 공장의 기계가 돌아가는데 처음에 이제 공장을 짓고 그 공장이 상당히 80호가 넘어가는 기간이 보통 예를 들어서 한 달 반이 걸리는데 우리나라는 거의 한 4주만 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 P&G 세계에서 한국은 참 대단하다. 어떻게 이런 기록을 세우냐. 저 항상 진짜 똑똑한가 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6개월 후에 그 기계들이 좀 쉽게 얘기하면 좀 망가지기 시작했어요. 결국 우리가 올바른 일을 정서대로 따르지 않고 그냥 단축해서 하는 것들이 많았기 때문에 결국 그 기계가 망가지고 오히려 문제가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중요한 건 올바른 일을 다 하자고 다들 네네네 그렇지만 올바른 일을 올바르게 하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뭐 저는 사실 이 세상에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변화입니다. 아무리 지금 상황이 좋고 내가 최고라고 생각하더라도 가만히 서 있으면 내일은 제가 믿음됩니다. 그래서 변화를 기다리지 않고 아니면 혹은 변화를 당하고 싶지 않으면 내가 먼저 변화를 해야 됩니다. 근데 사실 제일 힘든 게 변화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이제 좋은 습관이라도 그 습관을 길들이는 참 힘들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 5가지 신념을 저한 몇십 년째 생각하면서 이걸 통해서 제 브랜드 에퀴티, 제 브랜드 제 나름대로의 뱅킹 브랜드를 성립하고 있습니다. 거기까지 말씀드리고요. 중요한 것은 사실 무엇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보다도 커리어하면 뭐 특히 이제 여러분 무엇을 할까부터 생각하시는데 제 생각에는 무엇을 하는 게 꼭 중요한 것보다도 사실 어떻게 사는 게 더 중요한 것 같고요. 어떨 때 보면 사실 무엇을 하는 건지 나름대로 사실 정해진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다만 매일매일 어떻게 살아갈까는 그야말로 제가 혼자 결정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커리어를 생각하면서 꼭 무엇을 통해서 성공을 생각하시는 것보다도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그걸 따라서 본인의 만족도와 그 만족도가 성공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 뒤로 이커머스가 어떻게 활동을 못하고 있었는데 못하고 말씀을 해주셔서 그리고 먼저 궁금증이 가장 먼저 생겼고 먼저 말씀해 주신 분이 감사드리고 제 질문은 제가 의료산업이랑 경영학을 전공하면서 특히 리테일 사업 변화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요. 아까 말씀해 주신 온사이트에서 경험을 제공하고 보통 이커머스 쪽에서는 실수한 경험을 제공한다. 그런 거 외에 전달해 줄 수 있는 치유하시면서 가장 영향력 있는 최근에 디테일 센터가 있는지 가능하다면 ESG나 아니면 4차 산업혁명 관련해서 여쭤주실 수 있습니다. 네, 두 가지는 다 중요한데요. 일단 아까도 얘기했지만 제가 와서 얘기하는 건 온라인, 오프라인 할 때는 노라인이라고 해요. 사실 우리 유통에 있는 사람만 온라인 어쩌고 오프라인 어쩌고 그게 있다는 여러분들이 생각 안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고 사실 지금 제일 제 생각에 핫하다고 말씀하시면 핫하다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사실 데이터 커머실 겁니다. 그러니까 가면 갈수록 개인화가 중요하고요. 사실 우리가 오카도를 도입하는 큰 결정 중에 하나 그리고 또 우리가 롯데 멤버사실 4천만 명이 넘는 데이터를 보유하면서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우리가 개인화된 마케팅을 좀
풍성하게 못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근데 우리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다 마찬가지입니다. 어딜 가더라도 사실 그렇게 아주 친숙한 그런 게이머들 마케팅이 없거든요. 다음 10년을 바라볼 때 제가 굉장히 기회를 때 제일 중요한 거는 더욱더 퍼스널라이즈 마케팅, 즉 게이머 마케팅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통해서 이제 AI 기술도 많이 일어나고 있고 또 투자도 좀 더 사실 우리나라가 맨날 AI 투자가 어마어마하고 기대고 사실 그렇게 제대로 성립되고 있는 건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사실 이제 더 그렇게 강해질 거라고 생각해서 저희도 이제 굉장히 과감하게 더 적극적으로 투자해서 고객 만족도를 높이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런 맥락에서 다시 이제 ESG 차원에서 본다면 두 가지 측면이 나타나요. 일단 현재 무엇보다도 뭐 오늘 사실 지금 거의 11월 하순을 기록하고 지금 코트 없이 좀 나가서 불안해 있는데 이런 환경 변화 속에서는 저희가 계속해서 어쩌면 더 환경을 보호하고 보존하고 어떤 환경 친환경적인 그런 요소로 모든 그 비즈니스 할 수 있을까? 뭐 당연히 지금 전기 우리나라 전기가 문제인데 전기세도 그렇고 전기 쓰는 비용도 그렇고 그런 맥락에서 거기에도 좀 더 저희가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사회적인 측면에서도 특히 인포메이션 기술에서 모든 사람들이 그 소비를 즐기고 가성비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욱더 저희가 여러 측면에서 좀 비용 절감이라든지 더욱더 효율화시켜서 고객님께 더 좋은 가격에 사회적으로 공헌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드는 것이 또 역시 저희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도 처음 질문을 열어주셨으니까 이거 하나 선물 드리겠습니다. 하이마트에서 만든 TV 상품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또 질문 있어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이약과 한국학교에서 다니고 있는 분입니다. 네, 처음에 거기서 얘기하실 때 롯데를 첫 번째 쇼핑 목적지라고 하는 거 하실 때 그리고 또 동해반이라 되는 거를 네. 알아서 그 공간에서 한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제가 최근에 뉴스에서 그 유통 부분에서 롯데가 이마트한테 드리고 그다음에 최근에는 쿠팡한테도 좀 밀렸다는 그런 사례를 보니까 그거를 통해서 유통해버리다 위해서 이러한 현상을 분석하고 또 왜 유지했는지 좀 피드백을 해봤을 텐데 그러한 제가 다른 기업들에 생각했던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또 이걸 어떻게 극복할지 네트워킹 네. 일단 질문 감도 되고 또 저의 제일 과제이긴 하지만 이게 사실 최근 현상은 아닙니다. 대형마트 부분에서는 뭐 거의 저희가 마지막으로 출발했기 때문에 처음부터 3등이었고요. 그래서 이마트나 콩쿠스 그다음에 저희 롯데마트였고 그리고 당연히 뭐 최근 한 5년 사이에 이커머스의 쿠팡의 대대적인 투자.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 사실 쿠팡이 어마어마한 매출도 투입했지만 또 어마어마한 적자. 사실 우리나라에서 볼 수 없는 그런 또 적자도 또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기업으로서는 사실 그렇게 크는 것이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사실 결국 고객이겠죠. 고객의 결국 고객님들은 굉장히 생각보시면 올바른 결정, 어떤 결정은 고객들이 결정 올바르다고 생각해요. 옳은 결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저희가 진행할 게 두 가지입니다. 크게 보면은 그로서리 측면에서는 지금 진행하는 것들이 보면 크게 보면은 고객한테 더욱더 좋은 훌륭한 상품들을 제공해줄 텐데 그 중에 제일 큰 그로서리 측면에서는 사실 신선이에요. 결국 이제 특히 이제 뭐 여러분뿐만 아니라 이제 가족을 관리하는 뭐 부부가 와서 쇼핑을 할 때 보면은 제일 처음, 제일 많이 찾는 게 신선이겠죠. 그래서 신선 상품들의 퀄리티를, 품질을 높이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냥 제가 와서 실시한 게 처음 생산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가 판매할 때까지 모든 과정을 보면서 저희가 좀 바꿔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옛날에 했던 사례 중에 하나가 갈치 있죠, 갈치. 우리가 보면 갈치. 칼질 볼 때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사실 얼마큼까지 그 유통 이태를 보는지 말씀드리면요.
칼치는 이제 보면은 그 비닐이 비닐 칼치가 그래서 우리가 잘 이렇게 깎기 쉽습니다. 그 스크래치가 많이 나는데 스크래치가 나면은 특히 가정주부들은 퀄리티가 떨어진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상황을 관찰하고 저희가 그 칼치가 놓여 있는 얼음 있잖아요. 얼음의 입자까지 바꿨습니다. 그래서 그 얼음을 이렇게 뿌렸을 때 칼치에 닿을 때 스크래치가 안 날 정도로 그렇게까지 보면서 퀄리티를 지고 있고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이번 여름에 저희 볼 때 수박을 훨씬 더 당도 높이 한 2점 더 높이는 그런 생산지부터 시작해가지고 변화를 시켜서 그렇게 좀 신설해서 많은 지금 관리와 그리고 품질 개선이 들어가고 있고 또 그 외에 지금 오늘 말씀드렸던 요리하다 같은 PB 상품의 적극적인 변화와 새로운 상품을 통해서 고객님께서 들어가고 있고 그 외에도 지금 또한 이렇게 크게 변한 것이 이제 저희 지금 대형마트를 좋아하시는 분들 별로 없어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보면은 대형마트라는 게 너무나 스페이스는 크고 오히려 쇼핑하기 좀 힘들어졌고 고객들이 원하는 건 빠르게 들어가서 빠르게 나오는 건데 사실 대형마트에 들어가면 그게 참 힘들기 때문에 대대적인 변화가 좀 새롭게 디자인되고 있습니다. 그런 맥락으로 되고 있고요. 지금 오늘 보여드렸던 오카도 같은 시스템은 사실 그 만족도가 그리고 그 정확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커머스를 여러분들 아마 온라인 주문해가지고 본인이 원하는 상품들이 100% 항상 오는 경우나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상품들이 다 100% 배달되는 경우가 사실 우리나라 평균적으로 85%입니다. 오카도 시스템은 평균적으로 97%예요. 그래서 이렇게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통해서 저희가 더 적극적으로 고객님들한테 다가가려고 할 것입니다. 여기도 제가 선물 하나 드리겠습니다. 포장! 레드리본 쓰려고 합니다. 네. 또 질문 있으세요? 네. 계십니다. 네. 네. 네, 아주 좋은 질문이고요. 당연히 제가 그런 질문을 오늘 처음뿐만 아니라 예전에 받은 적이 있는데 제 입시죠. 여러분들이 아마 공부하시면서 여태까지 보셔서 본인이 제일 좋아하시는 과목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자기가 제일 좋은 성적이 나왔던 과목 생각해보면 아마 거의 일치될 겁니다. 결국 본인이 좋아하는 걸 잘하는 게 또 사람의 이제 성향이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력서를 또 많이 봤지만 결국 본인이 자신있게 나타낼 수 있는 걸 나타내는 게 그 자신감이 보여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사실 모든 기업이 똑같이 일반적으로 보는 건 아니고 중요한 거는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본인의 자신감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을 위주로 말씀하시고 이게 꼭 예를 들어서 어떤 분들은 꼭 내가 뭐든지 리더라는 것을 보여줘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꼭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내가 만약에 팀원으로서 진짜 항상 좋은 공헌을 하고 있는 그런 팀원이다. 내가 있으면 내가 들어간 팀들은 항상 잘 된다. 내가 리더가 팀장이 아니더라도 나는 그런 걸 굉장히 잘하는 사람입니다. 그 잘하는 이유는 내가 여러 사람을 모으는 데 재주가 있다든지 아니면 뭘 추진하는 데 스케줄 잘 풀고 그런 거가 있다면 그거 나타날 것 같아요. 일부러 억지로 좀 조그만 그룹에 내가 잘렸습니다 이런 거 얘기하는 것보다도 본인이 진짜 내가 자신 있는 부분을 더 강조하고 나타내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력서 많이 쓰시다니까 키보드 하나 드릴게요. 아까 그런 거 하셨는데. 예. 네. 저는 경제학과 4학년 이유리라고 하는데요. 사실 그때에 비해서 좀 젊은 기업이라는 인식을 많이 했었는데 오늘 좀 듣고 많이 좀 바뀐 것 같아서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저도 약간 패션
세계적으로 제일 큰 소위 말하는 SPA 브랜드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컵스야, 자라, 사실 저희가 자라도 같이 스모크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사실 우리 잠시 월드몰에 있는 자라 같은 경우는 세계에서 네 번째 제일 큰 자라 매장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자라에서 사실 같이 지금 JD도 크고 있는데 여서 안 하잖아요. 근데 유니클로가 꼭, 물론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최근 한 몇 년 동안, 한 1년 동안 이제 그런 좀 아쉬운 문제들이 있었는데, 지금 보면은, 결국, 세계적으로 성장하고, 또 세계적으로 또 우리나라는 마찬가지로 지금, 다시 또 이렇게 되는 거 보면은, 일단 품질적인 측면에서는 상당히 좋고, 그 품질에 맞는 가격, 결국 가성비 최대의 상품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 이제 전문적으로 패션 하시니까 따라보면은, 그들이 갖고 있는 그 매장 그 디스플레이, 노하우는 상당히 진짜 다른 데보다 훨씬 더 경쟁력이 있고, 그게 또 여러 어딜 가나 똑같이 그렇게 적용돼서 된다는 걸 볼 때, 상당히 잘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끝에 가서는 고객이 원하는 그런 트렌드를 잘 빠르게 따라가고, 또한 상품의 가격이나 서비스 측면을 볼 때 남들보다 훨씬 더 잘하고 있고, 그리고 또 잘 실행하는 것이 그들이 유니클로가 잘하는 점들이 아닌가. 그럼 여기서 조금 더 찾아볼게요. 네. 그럼 한때 지금 달러가 많이 올라서 다른 여러 시장들을 보면 거기에 맞춰서 다른 상품 가격을 더 올린다던가 아니면 뭐 게임 같은 경우는 게임 상품 같은 경우는 뭐 그런 거 구성을 바꿔서 가격을 올린다든지 하는 식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엔화는 많이 떨어진 상황이잖아요. 근데 혹시 그러면 유니클로나 그런 일본 관련 상품들에 대해서 가격 조정이나 그런 게 또 들어갈 수 있는 건지? 뭐 그럴 수 있고, 근데 다 모든 상품들이 이번에 적은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는 이제 아마 그 상품에 따라서 조정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좋은 질문 주셔서 흥분하시겠습니다. 뒤에 계신 분. 안녕하세요. 수학교육과 3학년 김은유입니다. 네. 저는 그 백화점이랑 이제 마트나 하이마트 같은 거를 비교해서 여쭤보고 싶은데 네. 주변에 하이마트가 원래 되게 많았었던 걸로 어릴 때 기억을 하는데 네. 요즘에는 거의 없더라고요. 네. 근데 백화점 같은 경우는 어릴 때 있던 게 더 장사가 잘 된다던가 네. 그런데 최근에 뉴스를 보니까 코로나 이전에 하향세였다가 갑자기 상승기를 올랐다고 하는데 그 원인이 명품 소비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그 이외의 요건이 또 있는 건지. 네, 좋은 질문이십니다. 일단 결국 제일 유통에서 제일 중요하고 또 저도 또 유통한 사람 중에서 제일 중요시 보는 건 결국 시대의 흐름이겠죠. 그리고 무엇보다 시대의 흐름을 누구보다 더 빨리 알고 거기에 맞춰서 고객한테 더 좋게 대응해야 될 텐데, 우리나라에서 이제 온라인 시장을 볼 때, 전체 모든 시장을 볼 때 제일 빨리 온라인으로 옮겨간 게 사실 가전입니다. 가전 시장은 지금 거의 60%를 육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그렇다면은 예전만큼 그런 가전 매장들이 덜 필요하겠죠. 그래서 그렇다고 다 없어진 건 아니지만, 그래서 다시 이제 하이마트 같은 경우는 제가 와서 이제 특히 지금 요새 많이 노력하는 건 결국 그러면은 많은 특히 이제 소모품들, 뭐 지금 보여드렸던 이런 키보드라든지 아니면 생활 가전 같은 경우는 이제 많이 지금 이제 그냥 온라인 주문하시는데, 그렇다면은 그런 몇백 평짜리 매장들 어떻게 우리가 운영해야지만 더욱더 고객한테 맞는 즐거움, 또 고객이 오셔서 거기에 와서 쇼핑할 수 있게 하냐가 저희 하나의 과제가 되겠고요. 또 그런 맥락에서 사실 이제 하이마트 같은 경우는 점포수가 많은 것보다는 오히려 고객한테 맞는 체험을 제공해드리는 그런 점포를 만드는 게 더 큰 과제라고 생각됩니다. 백화점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나라의 명품 부음은 거의 세계적으로 유명할 정도로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은 그게 있는데, 그거 외에 사실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도 그렇죠.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동안 너무나 갇혀 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냥 나가고 싶어하는 것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뭐 지금 많은 분들이 사실 아까 저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달러가 그렇게 올라가도 불구하고 지금 여행들 가시잖아요. 마찬가지로 사실 지금 많은 분들이 외부 집에 나와서 쇼핑하시고 싶은 분도 있고,
그리고 사실 이제는 우리나라의 그 이커머스 시장이 얼마큼 성숙되어 있기 때문에 이커머스에 대한 장단점을 너무나 잘 아세요. 그래서 아직도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그 이커머스 하는 게 굉장히 새롭고 특이하고 이런 점이 있다면 우리나라 이제 그냥 뭐 마트나 백화점이나 뭐 모든 거 마찬가지인데 이커머스 하나의 그냥 쇼핑 채널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커머스 이런 용도의 채널이고 그리고 백화점 이런 용도. 근데 그런 맥락에서 저희 같은 경우는 또 이제 여러분들께 그러면은 가고 싶은 이유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뭐 기회가 되시면은 최근에 소공동 같은 경우 안 가보셨으면은 소공동에 이번에 저희가 크게 리뉴얼하면서 우리나라 최대의 뷰티 매장을 열었어요. 그래서 어디보다도 지하 1층과 1층을 합해서 아마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있는 거의 모든 뷰티 상품 브랜드들이 다 들어와 입점되어 있고요.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뿐만 아니라 신세계 들어오고 현대 들어오면 거의 맛집 전쟁이죠. 그래서 거의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알려진 그런 셰프들을 스카우팅해서 맛집 여는 것들이 있고 그래서 또 계속 높이신들이 있고 그래서 그냥 거의 요새는 그냥 백화점에 가서 맛집 탐방해도 좋을 수 있고 그만큼 줄도 서야 사람들이 그래서 그런 거 보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영어로 얘기한다면 저희가 이제 share of wallet 지갑의 마켓 시어보다는 share of time이 더 중요하다고 얘기합니다. 결국 고객님들이 와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장소를 만드는 것이 아마 큰 저희가 좀 추구하고 있는 전략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여기는 오늘 요새 좋은 영화 많이 나오는데 가서 친구분과 함께 영화 보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롯데 시네마에서 드립니다. 예. 예. 또, 네. 앞에 있는 네. 네, 뭐 일단은 뭐 책들도 있었지만 아마 제일 큰 거는 아마 멘토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저 네트워크 같은 데라고 얘기했는데 저도 나름대로 계속해서 멘토들을 통해 조언을 받고 그걸 첫 번째로 치고요. 두 번째는 사실 오늘 목표들이 저에 대해서 이제 제가 이제 말씀 많이 안 드렸지만은 기업을 운영하면서 도전도 많이 하지만 도전하는 만큼 또 실패도 많이 해요. 그래서 다른 게 맨날 뭐 100% 항상 성공하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오히려 그런 P&G 썼을 때는 신제품을 하나 내놨었는데 제가 36살 때 사장이었다고 했잖아요. 워낙 빠른 나이에 사장이 되다 보니까 호흡은 60은 크고 호흡이 많은데 결국 미숙해가지고 첫 해 내놓은 신상품이 거의 너무나 잘 주려고 했다고 생각했는데 전혀 안 걸려가지고 회사한테 거의 우리나라 돈으로 얘기하면 거의 한 500억 정도의 손해를 보고 끝냈어요. 그래서 저희 굉장히 깜깜했죠. 제가 이 나이에 벌써 그냥 P&G 쫓겨나게 생겼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제 보스가 그러더니 여기서 무엇을 배웠냐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고객에 대해서 내가 생각하는 고객이 원하는 거하고 고객이 원하는 거에 차이점을 배웠다. 그랬더니 좀 비싼 경험이라고 하면서 다시는 500억짜리 실수하지 말고 열심히 하라고 하면서 그래서 그런 사례들이 몇 개 있었는데요.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좋아하는 작가 중에 한 분의 쓴 책이 있는데 뭐 제가 CEO 된다는 건 사실 여러분들이 읽어도 굉장히 좋을 겁니다. Four Dysfunctions of a Team이라고 해가지고 여기 금방 찾아보시고요. Four Dysfunctions of a Team. 근데 그분이 여러 가지 책을 썼는데 그분 책들이 굉장히 많이 비슷한데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오늘 얘기는 안 했지만 사실 근본적으로
질문 감사드립니다. 네. 좀 나와보세요. 네. 네. 그 이미지에 대해서 얘기해 주실 때 타인이 나를 바라보는 이미지가 일반적인 게 긍정적이라고 네. 말씀해 주셨고 그건 사실 다 공감하는 내용일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내 스스로 실제 인격과 내가 리더로서 혹은 뭐 어떤 사람으로서 보여지고 싶은 이미지가 좀 다르겠죠? 그럼 내가 보여주고 싶은 이미지와 내 실제가 약간 괴리감이 있거나 이런 데서 느낀 딜레마 있으신 경우는 있죠. 많죠. 굉장히 저는 요새 뭐지 무한도전이 들어서 뭐야 INTJ고 ENTJ. 네. 굉장히 저는 내성적이에요, 사실. 네. 그렇게 사람들 앞에 오늘 저 강의하는데 괜찮았어요? 네. 괜찮. 다행이에요. 근데 옛날에는 처음에 이런 거 하려면 진짜 손바닥에 땀이 많이 나고 진짜 아주 그냥 벌벌 떨 정도였어요. 제가 처음에 이제 CEO 되고 이제 임원회의 나가고 이제는 진짜 아주 거의 그냥 말이 떨릴 정도. 그만큼 굉장히 성격이 내성적이니까. 근데 내가 보여줘야 될 이미지는 사실 상당히 자신감이 있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 앞에 섰을 때 어느 만큼 그래도 이미지가 있어야 된다니까. 그래서 내가 보여줄 이미지인 거고 내 성격이 이런데 그럼 과연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지만 거기까지 다가갈 수 있을까. 그래서 상당히 많이 연습하고 노력했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어렴풋이 무엇을 생각하는 것보다도 일단 본인이 좋아하고 잘하는 것을 기반으로 두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거기서부터 그리고 내가 타인한테 보여주고 싶은 이미지 아니면 내가 갖고 싶은 이미지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어떤 스텝을 밟아야지만 거기까지 갈 수 있을까.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음악하십시오. 네. 네. 여기 질문, 네. 네. 한국 다시 오고 싶었거든요. 글쎄요.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저는 제 일평생 저 같은 사람 보면 아마 어마어마한 그 커리어 설계를 했을 거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렇죠? 다들 저 정도까지 가려면 거의 뭐 여러 가지 계획 세우니까 한 번도 제가 뭘 하고 싶은 데서 설계를 해본 적이 없어요. PNG 가서도 사실 2, 3년 있다가 그만두고 대학원 가는 게 제 목표였었습니다. 근데 입사하고 2년 반, 아까 얘기했지만 2년 반, 3년째 되니까 갑자기 한국에 한국에 한번 달려가면 어떻겠냐고 얘기했었는데 그때도 일단 뭐 처음으로 미국에서 이제 와서 처음으로 가게 돼서 아무 생각 없다가 조금 한 2, 3년 더 한국 나가서 10살 때 떠났으니까요. 10살 떠나서 오래간 한국 나가서 일하다가 그러면 2년 후에 그냥 대학원 2년 정도 더 미리지. 근데 그 2년 사이에 제 와이프를 만나게 됐고요. 그래가지고 일도 재밌고 그러다 보니까 7년이 지나갔고 그 사이에 애들도 낳고 그래서 그냥 가다가 이렇게 됐어.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무엇을 하냐에 따라서는 꼭 내가 정하는 게 아니라 그것보다도 어디서 어떻게 사느냐가 더 저한테 몰아주는 것 같아요.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싱가포르 가서도 그때 오래 갔고 일본도 갔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그런 이머징 마켓 장면에서도 항상 보면은 무엇인가를 배울 수 있고 또 그런 체험을 통해서 나에 대해서 알게 되고 더 발전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무엇을 하는 것은 거기에 뭐 이제 그걸 갖고 성공이라고 그런 목표를 세우는 것보다도 어떻게 더 보람있게 사느냐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특히 이제 막내가 장애를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런 거 볼 때는 이거는 꼭 내가 어떻게 무엇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이 상황을 내가 어떻게 같이 우리 막내를 도와서 같이 더 나은 삶으로 만들 수 있냐가 더 중요하거든요. 그런 거 생각하거든요. 그런 것 같아요. 네, 오늘 저는 즐거워. 네, 나와보고 싶죠. 네, 네, 네.
ESG 측면에서는 사실 이제 저희도 크게 정책을 세우고 이제 진행하고 있는데 환경적인 측면에서 이제 당연히 모든 거의 우리나라 모든 거의 마찬가지 이제 여러 가지 미국이라든지 탄소화물 이런 것들 저탄소를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하고 특히 중요한 건 저희가 계속해서 지금 우리 빌딩들을 리뉴얼한다든지 아니면 스토어 쇼핑몰 이런 걸 지을 때 더욱더 친환경적으로 그런 장소를 만들고 또 지금 보면은 롯데마트, 롯데슈퍼에 여러 가지 그런 냉장고, 냉동고도 있는데도 사실 물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굉장히 좀 낭비가 심한데 거기 하나하나 예를 들어서 문을 닫으면서 저희가 상당히 많은 그런 전기 비용을 줄이고 있고 또 심지어 이번 크리스마스 같은 경우는 작년 같은 경우는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크리스마스 라이팅이 굉장히 큰 화제가 되었는데 작년 같은 경우 그걸 켜놓는 시간도 줄이고 LED를 운영해서 훨씬 더 전기를 꼭 비용 결과보다도 그만큼 우리가 친환경적으로 하고 있고요. 특히 소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해서 지금 CS라든지 CSR 활동을 하고 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가 지금 너무 더 큰 전략을 세워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우리 저희 공부안에서 이제 HTF 지금 얘기하고 있는 하나의 목표를 갖고 더 우리가 임팩트 만들 때 하자. 너무 이런 일회성 같은 CS보다는 누가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더 우리가 고객과 관련된 그런 X, 소셜을 이루어가고 있다고 하고 거버넌스 같은 부분에서 사실 저희가 더욱더 우리 사회 이사 측을 더 강점해서 저희가 올바른 일을 했을 거고 윤리경영 공연 같은 경우는 여기까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없다고 생각하는데 윤리경영을 공부하면서 또 이사진을 보더라도 우리가 예전과 달리 그냥 한국 정서의 행정과 이사진보다는 저희 같은 경우는 여성 이사진들도 기분을 모시고 더 많이 교류를 하고 또 그분들이 더 우리를 감사하고 이런 좋은 조언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ESG 측면에서는 너무나 중요하고 그 두 번째 질문 하나 있었죠. 오늘 결과. 네. 사실 기업 측면은 지금 얘기한 게 윤리경영이 제일 중요하고 올바른 일을 당연히 생각하는데 그 메서드가 더 중요한 말이에요. 그래서 올바른 일을 하자. 다들 올바른 일이 뭔지 알지만 더 중요한 건 우리가 무엇을 하든 그 프로세스를 더 정직하게 진행하고 특히 투명한 경영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어디서나 이것을 그냥 진짜이 아니라 떳떳하게 남들한테 가르칠 수 있게 중요한 요소들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그리고 질문들 막 끝나나? 네. 후회하는 거요? 글쎄요. 저는 후회라는 아쉬운 것들이 이렇게 후회는 별로 그런 건 없어요. 뭐든지 좀, 모든 걸 좀 극복하고, 만약에 제가 하는 게 아쉬우면 좀 극복하려고 하는 책이고요. 그렇게 비교하고 좀 후회하고 왜 저걸 못했다는 그런 성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쉽다는 좀 롯데와 가지고 거의 오래간만에 한 4년 만에 들어왔더니 거의 한 40kg 쪘습니다. 후회하고 있는 왜 제가 요새 한키로라는 너무나 많이 먹고 있지 않습니다. 예. 네. 그게 우리 아까 얘기했죠. 동문회 때 제가 우리 와이프가 저희 와이프가 동문회 회장인데 그때 우리가 좀 많이 파티를 했어요. 이막 그때 나한테 파티를 때 와이프가 이게 제가 동문회 모임 때 썼던 사진을 제가 와이프한테 허락을 받고 써보냈더니 좋은 분인가 꼭 여러분들 항상 고개를 오늘 더 많이 보셨겠어요.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와 펀스하고 이와 색깔
워낙 저희 프레젠테이션은 보통 블루하고 노란 옐로우가 다 바꿨어요. 여러분들 고객분들 그래서 아마 여태까지 프레젠테이션 했던 분들과 그런 측면을 제가 고객을 여러분들한테 그리고 여러분들 생각한 것도 아주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다시 마지막 네. 네. 모든 대응관에 들어가서 억지를 해야 되냐? 물론 우리한테 다 주어진 시간이 있죠. 그리고 우선순위를 결정해야 되는데 선입견은 좀 버리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전에는 상당히 좀 성격이 급한 편이라서 선입견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냥 누구랑 얘기 시작하면 내가 왜 이런 거 듣고 있지? 근데 제가 모셨던 보수한테서 배우는 끝까지 들어보면은 사실 저 사람의 말이 이런 게 좀 그런 맥락이 있구나. 오히려 내가 처음에 볼 때 굉장히 엉뚱하고 맞지 않다는 게 오히려 들어보면 거의 거기에서 기발한 아이디어도 나오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물론 현실적으로 우리가 시간이 다 제한이 있으니까 뭐 마냥 관계를 가질 수는 없겠지만 처음부터 선입견을 갖고 대하는 것보다는 모든 대인 관계를 어떻게 하면 이제 내가 무엇을 배우고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생각하면서 가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오랫동안 우리 경청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또 저희 롯데 이청에서 계속해서 열심히 여러분 우리 또 학생들도 우리 저희 고객분들인데 현대화민의 고객분들인데 저희가 이어가는 노력에 대해서도 많이 도와주시고요. 또 좋은 거 아니면 또 안 좋은 것도 다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행운과 그리고 여러분의 커리어를 위해서